중국 상하이의 고속철도역 승강장으로 기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얀색 외투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우르르 내립니다. 북부의 항구 도시 텐진에서 상하이에 파견된 의료진입니다. 我们这里边呢有去过武汉的也有去过我们天津的一些定点医院支援的，都是经过这个锻炼的一些同志们。 오늘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06명으로 처음으로 9,000명대 진입했습니다. 중국의 본토 전체 확진자는 13,000여 명, 우한 사태 당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000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은 상하이를 동서로 나눠 나흘씩 봉쇄해 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폭증세를 보이자 봉쇄를 연장했습니다. 全市的医务人员已经全力的投入了这次抗疫的防控当中，比如说疫情的防控、核酸的筛查、医疗的救治。 드론을 공중에 날려서 감시하고 로봇 강아지를 투입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봉쇄된 집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생필품을 배달합니다. 这是706业主家里的快递，然后告诉他我们已经消毒，叫他放心使用。 하지만 어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끼리 한 병상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한 양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하이 인근 지역인 수저우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조희영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봉쇄라는 게요. 상하이로 가는 걸 완전히 막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지 못한다는 게 공식적인 중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봉쇄 전에 들어간 경우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당분간 베이징에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와도 다시 상당 기간 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국 특파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상하이에 대해선 다들 보도로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느 도시에서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니 저도 부임한 지 2달 됐는데 아직 베이징을 떠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이 제로 코로나를 위한 봉쇄 정책이 중국 내 이동을 지금 다 막아놓은 건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봉쇄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았잖아요. 네, 인구 1,300만 명 시안, 인구 1,700만 명 선전에서도 코로나가 확산했는데 대규모 봉쇄 대책으로 막았습니다. 지난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도 이른바 폐쇄루프 정책, 올림픽에 온 사람들은 경기장과 시설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취재해온 MBC 기자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선 봉쇄 정책의 다른 버전으로 올림픽을 잘 치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상하이가 문제가 된 거죠.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확산세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봉쇄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코로나 확산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요. 일단 중국 인구가 15억에 가까운데 상당수는 의료 환경이 나쁜 지역에 살아서 감염이 확산되면 재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백신이 오미크론 대응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서방 측 언론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올 10월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공식화할 제20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 중요한 행사 앞에 코로나 확산이란 건 중국 공산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깎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로 코로나가 위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